안녕하세요. 글을 쓰고 있는 저는 30대 후반의 돌싱녀입니다. 늦게 가진 아이 하나 열심히 키우며 살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하죠. 저의 이혼은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과 그 사이에서 남의 편이 된 남편 때문에 일어났어요. 저는 체력이 약한 편은 아니었지만 스트레스에는 꽤나 취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와 부부가 된 남편은 저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고요. 연애 기간은 4년으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만났고 그 긴 시간을 거쳐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처음에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시댁도 남편도 제게 나쁘게 한 적은 크게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저희는 아이를 무척이나 원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병원을 가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난임으로 결국 시험관 시술까지 받게 됐죠. 그렇게 아이가 어렵게 생겼지만 그 아이들은 또 아쉽게 저를 떠나갔어요. 처음에는 과도한 피고임으로 흘러내려 버렸고 두 번째는 8주 차에도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그렇게 2번 유산을 하고 나니 아이를 갖는 것에 두려움이 생기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를 모두 달래주었고 상냥하게 격려해줬어요. 저희 시댁만 빼고요. 시모는 2번째 유산부터는 거의 저를 죄인 취급하더군요. 제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죠. 남편은 시모 정도로 심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그런 분위기를 풍겼어요. 제가 충분히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요. 웃기지 않나요? 시집을 제외한 사람들은 저에게 제 탓이 아니라고 말해줬지만 시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탓하는 걸 보니 마음이 참 답답하더군요. 애가 생기지 않아서 이혼을 생각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물론 남편이 점점 저를 냉정하게 대하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중요한 원인은 따로 있었죠. 바로 남편과 10살 차이 나는 어린 신우가 제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어요. 나이가 많은 신우도 아니고 어린 신우가 뭐 그렇게 유별나게 굴었겠나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신우의 행동은 그 나이대의 여자에게는 보기 힘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저를 싫어하던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죠. 저희 아버님은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시부가 저를 칭찬하고 저를 믿어줄수록 신우가 저를 싫어하고 눈엣 가시라고 여기는 듯 했죠. 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였던 거죠. 그런 점을 알았기에 저는 신우를 더 챙겼어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우와 시모는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건 제가 2번째 유산을 했을 때였어요.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죄송스러운 마음에 최대한 마음을 다스려 시댁으로 갔어요. 주차 때문에 저 먼저 내려서 시댁 집으로 올라왔고 남편은 주차해놓고 오기로 했거든요. 시간은 복도식 아파트라 복도 쪽에 안방 창문이 붙어 있어요. 거기서 시모와 신우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살짝 열린 문틈으로 다 들렸어요. 예, 너희 새언니 이번에도 유산했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애가 2번이나 떨어져? 그 정도면 새언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애가 안 생기는 거면 오빠 탓할 수도 있지만 애가 생겼는데 그걸 유지를 못하는 건 오로지 새언니 탓이지. 그래, 네 오빠 탓은 하나도 없겠지. 아무리 봐도 며느리 문제가 분명해. 진짜 남들 다 잘 갖고 잘 나는 애 하나를 못 낳아서는 게다가 별나기는 얼마나 별난지 몸이 안 좋아서 명절날에도 못 온다고 하더니 그거 그냥 쉬고 싶어서 안 온 거 아니야? 맞을걸? 솔직히 명절에 잠깐 온다고 애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잠깐 얼굴 비추고 가면 될 걸 그걸 안 된다고 우기더니 결국은 또 유산했잖아. 너무 쉬워서 유산한 거 아니야? 저의 유산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 둘이서 떠드는 걸 듣고 있자니 심장이 벌렁거리며 눈에서 왈칵 눈물이 났어요. 억지로 참았어요.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진실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기로 했어요. 제 잘못이 없다고 의사가 아무리 말해줬지만 2번의 유산은 저를 죄인처럼 만들었거든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싶어 참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겨우 눈물이 멈췄을 때 남편과 만나 같이 시가로 들어갔어요. 신우는 인사도 안 하더군요. 그러려니 했어요. 뒷담화 하는 사람이 오히려 웃으며 반기면 더 소름 돋을 테니까요. 차라리 싫어하면 싫어하는 티를 내는 게 심플하니 낫다고 생각했죠. 2번째 아이를 유산시키기 싫어서 차 타는 것도 피하려 했던 제가 명절에 일부러 시가에 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친정에도 가지 않았고 오로지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다 아이를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결국에는 사라져버렸죠. 이날 시가를 방문한 건 명절 때 오지 못한 것을 대신해서 선물과 용돈을 들고 찾은 거였어요. 솔직히 저희 시댁은 제사도 지내지 않기 때문에 명절은 가족끼리 만나는 시간에 불과하거든요. 게다가 시모가 잠깐 들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시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싶었는데 상상하기도 싫은 말을 꺼내더군요. 예, 네 동생 이번에 삼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붙었잖니? 우리 집에서는 좀 머니까 네 동생 너네 집에서 봐줄 수 있겠니? 시모는 제가 아닌 남편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신우를 돌보는 것이 제 소관이 될 것을 알면서도 남편만 허락하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았어요. 남편도 그 순간 제 눈치를 살짝 보더군요. 자기가 돌보는 게 아니란 걸 아니까요. 저희 집에서 지내면 밥하는 것도 제가, 빨래하는 것도 제가, 청소하는 것도 제가 해야 하는 걸 남편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저를 쳐다보기에 제가 먼저 시모에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 방도 모자라고 아가씨 오셔도 갑갑하기만 할 거예요. 대학 다니면서 오빠네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자취를 하면서 독립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넌 어떻게 새언니가 돼서는 그렇게 어린 신우한테 냉정해? 평생 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립할 수 있는 돈 생길 때까지만 봐달라는데 그것도 안 되니? 신우는 가족도 아니야? 어머님, 그런 말이 아니고 아가씨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렇죠. 오빠는 편하게 생각해도 저에게는 아직 어색하니까요. 전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오빠 집에서 사는 것도 갑갑하지 않고 좋아요. 절 싫어하는 건 새언니겠죠. 솔직히 저한테 그리 좋은 감정은 없잖아요. 제가 신우니까. 여보, 동생 자립할 때까지만 부탁하자. 동생도 좋다고 하잖아. 나도 동생 혼자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서 사는 게 더 마음 편하고. 이 자리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죠. 시부라도 있었으면 나았을까요? 그렇지만 시부도 저보다는 딸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저도 체념했어요. 대신 약속을 받았죠. 집에 있을 때 사고는 치지 말라고요. 그리고 신우는 다음 날부터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신우는 큰 사고는 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별나게 굴었죠. 매번 술에 쩔어서 늦게 들어오고 어떤 날은 술 때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구토를 해서 제가 다 치워야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었죠. 제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더라고요.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을 제 것처럼 쓰는 걸 보고 주의를 한번 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남편이 오히려 저를 혼내더군요. 당신은 어른이 돼서 어떻게 애한테 그렇게 심하게 대해? 애가 당신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서 하루 정도 쓸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화내고 욕할 일이야? 내가 욕하고 화냈다고? 나는 그냥 아가씨한테 주의만 줬어. 그리고 누가 애야? 아가씨 22살이야. 남의 물건을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사용하는 건 잘못됐다는 걸 알 나이라고. 근데 뭔데 당신은 내 탓하는 건데? 결국 이 일로 남편과도 사이가 틀어졌어요. 분해서 열받는 제게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건 몇 주 뒤였어요. 저희 집 현관문을 누가 두드리더군요. 나가보니 제 또래의 여자가 한 명 서 있더군요. 누구세요?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여기 사는 사람 어딨어요? 당신 그 여자 언니야?
당장 당신 동생 나오라고 해. 갑자기 소리치는 여자를 보며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혹시 저희 신우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이 집에서 저보다 어린 나이의 여자라면 신우밖에 없으니까요. 신우? 그런가 보네요. 여기 사는 여자가 내 남편이랑 바람났거든요. 새파랗게 젊은 게 남의 남편 꼬셔서는. 여기 사진 보세요. 제가 지금 미치지 않게 생겼냐고요. 정말 지금 집에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심하게 받아버렸어요. 신우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선물을 받아오거나 늦게 들어올 때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불륜이라니, 사진을 보니 신우가 확실하더군요. 우리 아가씨가 불륜이라고요? 그게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으면 제가 집을 왜 찾아왔겠어요? 그년 지금 없는 거 확실해요? 지금 학교 수업 갔을 시간이라. 아니, 도대체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이제 막 대학 들어간 여자애가 30대 중반의 남자를 꼬셔요? 난 절대로 그 여자 용서 못해요. 저는 조심스레 그 여자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잘 타이르고 교육시킬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꼭 헤어지도록 만들게요. 제 말에 그 여자도 별 수 없다고 느낀 건지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욕을 한 바가지 하며 돌아서더군요. 솔직히 그렇게 욕을 한다 한들 신우가 없으니 어쩔 도리는 없었겠죠. 그날 저녁 남편은 야근으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신우는 저녁 먹을 시간쯤 들어왔더군요. 저는 신우를 불렀어요. 오늘 낮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아가씨를 자기 남편과 바람핀 불륜녀라고 하더라고요. 사진도 이미 다 가지고 있던데 그 남자랑 헤어질 거죠. 제 말에 신우 얼굴이 팍 상하더니 저한테 쨍쨍한 목소리로 따지듯 말하더군요. 새언니가 뭔데 제 연애 사정에 간섭이세요? 제가 누굴 만나든 뭔 소리를 듣건 언니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어디서 언니 노릇이야? 아주 싸가지를 밥 말아 처먹은 말투에 저도 빡 돌았어요. 그럼 제가 아가씨 때문에 욕먹은 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본가로 돌아가세요. 언니 노릇하는 거 싫으면 본가 가셔서 열심히 불륜하면 되겠네요. 결국 시부모 이름을 들먹이자 신우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저한테는 들켜도 시부모에게는 들키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헤어지면 되잖아요. 대신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저도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상식적으로 행동해 줄 거죠? 앞으로 이상한 트집 잡지 말고 제발 평화롭게 지내요. 안 그러면 이 사실을 누구한테 말할지 고민 좀 해볼 테니까요. 결국 약점을 잡은 제가 이 상황에서는 유리했고 신우는 그 뒤로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내더군요. 성격을 버리지는 못했는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여전히 욕하며 화냈지만 최소한 제 앞에서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륜남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연을 끊었을 거라고 추측했죠. 저희 집은 조용해졌지만 신우의 불륜이라는 큰 사건은 여전히 묻혀 있었어요. 솔직히 이대로 신우가 그 남자와 헤어지고 제발 정상적인 연애만 해준다면 문제가 생길 일도 없겠죠. 그렇게 신우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던 날들도 종료가 되었어요. 한 6개월 뒤에 신우가 스스로 저희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혼자 살고 싶다며 원룸을 얻어 자취를 하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자유를 얻은 저는 좋아했죠. 그런데 그 즐거움도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로부터 또 반년 뒤에 시모가 저를 불렀어요. 급하게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는 시모와 신우, 남편, 그리고 웬 갓난아기가 있더군요. 저는 순간 남편이 데려온 아이인가 싶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남편이 어디 가서 애를 데려왔나 하고 우울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날은 제가 아침에 임신을 확인한 날이었어요. 다만 초기 유산이 잦았기에 이번에는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었죠. 그런데 아이를 보니 순간 당황했어요. 누구 아이예요? 네 신우 아이다. 같은 대학교에 잠깐 사귄 남자친구 사이에 생긴 아들인데 그 집에서는 애 낳지 말라고 했다더구나. 나도 애 포기하려다가 너희 애 없는 거 알고 그냥 낳으라고 했어. 너희 집에 애 주면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우리 집 피를 이은 아인데 네가 데려가서 키워주거라. 신우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애라 호적에 애 올라가 있으면 시집도 못 가. 너도 애는 너하고 인연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애나 잘 키워. 다시 임신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면서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아가씨 아이라고요? 누구 아이예요? 시모는 모르는 눈치였고 신우는 제 질문의 의도를 잘 알아챘어요. 저는 이 아이가 설마 그 불륜남의 아이인가를 묻는 거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제 눈치를 보며 조신하게 행동하던 신우가 예전에 그 싸가지 없는 년으로 돌아갔더군요. 방금 못 들었어요? 엄마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남자친구 아이라고요. 어차피 언니 애도 못 만드는데 이럴 땐 나한테 고맙다고 하고 애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언니 애 없는 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애를 주는데. 그리고 내가 이대로 미혼모 되게 놔둘 거예요? 당연히 새언니가 나를 도와야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꼴을 보니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애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왜 제가 남의 애를 키워요? 그것도 아가씨 애를? 전 못해요. 하고 싶으면 어머님이 애 호적에 넣고 키워주세요. 제 말에 시모가 화를 버럭 내더군요. 너 정말 끝까지 협조 한 번을 안 해? 내가 분명히 말했지. 결혼도 안 한 신우 시집 못 가게 막는 애라고. 그러면 당연히 네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애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아가씨 앞길 막은 게 왜 저예요? 생각도 없이 임신하고 출산한 아가씨가 본인 앞길 막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 뒷감당을 왜 아니, 내가 해야 하는데요. 정말 말도 안 나오네요.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시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아무리 애가 없어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할까 상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보라며 통보하는 식이라니. 내가 무슨 쓰레기 처리반인 줄 알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을 갖다 써요. 알아서 본인이 어지럽힌 건 본인이 치워야지. 여보, 왜 또 이래? 우리 애 갖고 싶어 했잖아.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우는 것보다는 나은 거잖아. 동생이 자기 앞길 막은 건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 동생한테 모든 원인이 있겠어. 그 남자친구가 책임도 안 지고 떠난 게 잘못이지. 싸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 근데 떠났다잖아. 이대로면 우리 동생 미호모의 싱글맘이야. 아직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 부탁이야. 우리가 애 돌보자. 응? 당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가씨 남자친구는 대학생 아니라고. 아가씨 불륜해서 애 낳은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애 맡기려고 하는 거고. 당신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런 식으로 내 동생 모함할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애한테 불륜? 아무리 신우가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까지 해? 이건 당신이 선 제대로 넘은 거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당신이야말로 매번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누구 때문이야? 아가씨가 또 그렇게 말하디? 자기는 청렴결백의 순수 청정이다. 세상 청순한 척 다 하고 뒤로는 유부남 만나는 신우가? 당신만 모르지. 내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 말해줘? 그 불륜남 와이프가 우리 집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말해줄까? 그만하랬지. 당신하고는 더 이상 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애는 내 호적에 넣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내 밑으로 넣기만 해봐. 난 그 애 내 아이로 절대 못 받아들여. 그리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임신했어. 솔직히 다른 아이 키우다가 내 아이 잃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어. 아이 가졌다고? 차라리 잘 됐네. 같이 키우면 되잖아. 도대체 뭐가 문젠데? 나도 많이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 애로 넣자고. 동생 한 번만 좀 도와줘. 불쌍하잖아. 대학 졸업장은 따야지.
갓난애 키우는 게 그렇게 쉬워 보여? 50일까지는 두세 시간마다 분유 타먹여야 해. 애는 통잠도 안 자고 투정해. 밤낮이라도 바뀌어봐. 그 상황을 임신한 내가 버틸 수는 있겠니? 그렇잖아도 유산을 2번이나 했는데. 당신이 아이 혼자서 다 볼 거면 그렇게 해.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저의 강경한 반대에 신우가 인상을 팍 쓰고 소리치더군요. 이번에도 안 봐도 뻔하잖아요. 또 유산될 거 뻔한데 뭐하러 그렇게 신경 써요? 그냥 있는 아이한테 신경 더 쓰세요. 이상한 데서 고집 부리고 난리야. 준다면 넙죽 고맙다고 받으면 되지. 무슨 자존심 세운다고 저러는 건지. 신우 말이 정말 열받았어요. 제가 또 유산을 할 거라는 전제로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이 아이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어요. 저와 남편이 한창 싸우는데 시모와 신우가 아이를 놔두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은 그런 시모와 신우를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요. 내게 애를 맡기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애를 소중하게 안아들고는 저희 집으로 가자며 저를 데리고 끌고 나왔죠. 저는 속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일부러 정붙일까봐 애는 보지도 않았죠. 남편 놈을 보면서 그때 생각을 굳혔어요. 이혼하기로. 말도 더럽게 안 통하고 나를 믿지도 않고 신우한테 깜빡 속아가지고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남편. 제 쪽에서 사양이었어요. 게다가 유산 2번으로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어렵게 아이 임신한 거 축복도 해주지 않는 이 집안 사람들 모두 제 상식 밖이라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놈의 집구석 의리 지키며 있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절실하게 그렇게 저도 준비를 했어요. 최대한 제게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많이 생각해봤죠. 사실 이틀 전에 집에 있을 때 등기를 하나 받았거든요. 이거다 싶었어요. 저는 그것과 미리 작성해둔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어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신우에게 직접 줘야 할 게 있으니 시댁으로 가자고요. 등기인데 주인이 직접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살짝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 혼자 보는 거 괜찮으면 나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라고 자기도 아이와 같이 가겠다고 하더군요. 겉으로는 별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기분 좋았어요.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이번에 시모와 신우가 일부러 시부 없는 시간을 골라서 저를 부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시부는 이 사건을 모르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부에게 다 말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겸사겸사 저한테 이런 미친 짓을 한 신우도 혼내줄 생각이었죠. 시댁에 애 데리고 갔더니 시부가 반가워하시더군요. 남편이 시부에게 아이를 보여줬어요. 그래, 안 그래도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 기관에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다고? 몸 힘든데 잘 생각했어. 손주도 좋지만 며느리 네 몸 안 아픈 게 최고야. 네가 애쓰는 것 같아 말은 안 했다만 걱정 많이 했어. 어디 아이 얼굴 좀 보자. 그 말에 마음이 찡했어요. 절 생각해주는 건 시부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시모와 신우에 대한 화는 더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를 입양하겠다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부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건 시모와 신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상황에서 남편이 이 아이는 기관에서 데려온 아이가 아니라 신우 아이라는 말도 안 하더군요. 셋이서 미리 짠 게 분명했어요. 저는 가증스러운 세 사람의 연극을 끝내주기로 했어요. 조용히 가방에서 등기를 꺼내 건네며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이 아이는 입양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 대한 건 그 서류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이 입양할 생각이 없어요. 이 아이도 키울 생각 없고요. 제가 준 서류를 읽은 시부의 얼굴이 아주 새빨갛게 분노로 달아올랐어요. 제가 시부에게 드린 건 신우 앞으로 온 상간녀 소송 소장이었거든요. 그 신우가 사귀던 불륜남 와이프가 저희 집이 신우 집인 줄 알고
저희 집으로 소장을 보냈더라고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말이에요. 결국은 헤어지지 않았던 거고 결국은 그 혼외자까지 낳아버린 거죠. 신우는 제가 뭘 줬는지 상상도 못하는 눈치더군요. 시부가 그걸 다 읽고는 신우를 불렀어요. 너 사실대로 말해봐라. 여기 나와 있는 일들이 다 사실이야? 아빠, 뭐 보고 이렇게 화가 났어요? 이게 뭔데? 자신의 상간녀 소송 소장을 본 신우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상간녀라니? 불륜이라니? 너 설마 유부남이랑 만났어? 그래서 사고 친 거야? 시부의 말에 시모까지도 그 서류가 뭔지 알았어요. 시모도 안절부절을 못하더군요. 아빠, 아니야. 나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거 모르고 만났어. 정말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나는 그 사람이 결혼한 줄 정말 몰랐어. 아가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결국 거짓말하면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말에 저까지 거짓말쟁이가 돼야 하고요. 며느라가 그게 무슨 말이냐? 왜 네가 거짓말쟁이가 돼? 너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어? 사실은 아가씨 저희 집에서 맡았을 때 불륜남의 와이프가 저희 집에 와서 난리쳤었거든요. 아가씨 당장 데려오라며. 집 앞에서 소리 지르고 그거 죄송하다 사과하고 다시는 못 만나게 하겠다고 다짐까지 받고 돌려보낸 게 저예요. 제가 아가씨한테 그 사람하고 관계 빨리 청산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 말은 듣지도 않았고요. 그때 아버님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가씨가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말을 못했어요. 너 혼자서 사고 친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한테까지 그런 일 당하게 만들었어? 넌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닌 거야?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그 사람 와이프랑 이혼하겠다고 하고 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만났지. 그리고 조만간 그 남자랑 와이프 이혼하면 내가 진짜 와이프 될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나 사랑한다고 했어. 뭐? 지금 그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글러먹은 게지. 그 남자가 그래서 이혼을 했어? 아님 이혼 소송 중이야? 그 남자 와이프가 너한테 위자료 소송할 정도면 그 남자도 이거 알았을 텐데. 너 대신 상간녀 위자료 비용 갚아준다고 하든? 그건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역시 신우는 그 남자의 놀잇감 정도였고 남자는 본처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였겠죠. 솔직히 신우가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었다면 아이를 우리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아이를 이유로 남자를 압박하면 될 일인데 애를 저희한테 맡길 때부터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불륜남의 변심을. 아이고 이 녀석아. 유부남이 하는 말을 어째 그래 고지 곧대로 믿어? 아니야, 아니라고. 오빠가 뭐라고 좀 해줘봐. 그렇게 치면 나도 피해자요. 그 남자가 속이고 접근한 거라고. 너 정말 불륜이었어? 너 아니라고 나한테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불륜? 그럼 너 설마 이 아이도 불륜으로 낳은 아이야? 남편의 충격받은 말에 더 충격을 받은 건 시부였어요. 시부는 우리 애가 그 불륜남 애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계셨거든요. 너 설마 이 아이도 불륜으로 낳은 아이야? 너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상대방이 너를 속였다고 해도 중간에 본처가 와서 난리를 쳤다는 걸 알았으면 거기서 모든 걸 끝냈어야지. 왜 여기까지 질질 끌고 왔어? 이게 다 새언니 때문이에요. 왜 저 소장을 여기 가져오냐고요. 그렇게 나한테 한 방 먹이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치만 아가씨도 남편을 속였잖아요. 불륜남 애를 남자친구 애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과 둘이서 아버님 모르게 저한테 아이까지 맡기려고 했고요. 저는 분명히 애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놔두고 가셨죠. 오빠는 그 애가 아가씨가 남자친구 사이에서 나온 애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오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님도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하니까 알려드리러 온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제 말에 사색이 된 건 신우보다는 시모였어요. 시모는 표정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너 이런 식으로 우리 딸한테 복수하는 거야?
애가 아무리 네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고 해도 어른이 돼서 아랫사람 허물을 감춰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소문을 다 내도 되냐고. 그렇게 감추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거 모르세요? 어머님, 잘못된 거 고쳐줄 생각을 해야지 감추는 데만 급급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어른이 되어버리잖아요. 결국 시모의 화살이 저를 향했고 저는 그 화살이 이제는 무섭지도 않았어요. 말이 안 되는 말뿐이니까요. 결국 시모 말을 듣고 있던 시부가 시모에게 한마디 버럭했죠. 당신 지금 이 상황 다 알고 있었어? 당신 딸이 지금 불륜으로 애 낳고 그 애를 며느리한테 강제로 맡기로 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거기에 당신도 가담을 했어? 어? 아유, 여보, 아니에요. 제가 뭘 알았겠어요. 저는 그냥 딸애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애 앞길 망칠까봐 며느리한테 애 잠시 맡기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딸이 불륜 저지르는 건 몰랐다. 딸이 애를 낳은 것만 알았고 그런데 애는 며느리한테 줬다. 이거야? 예, 여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애는 며느리 주면 좋아하겠다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당신도 애 앞길 막는 거 걱정되잖아요. 아직 창창한 나이에 애 엄마 되면 앞으로 시집도 취직도 제대로 못할 거 분명한데. 며느리가 싫다고 했다며? 아니, 내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결혼도 안 한 시누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기르라고 하면 당신 같으면 기분 좋겠어? 왜 그렇게 못됐어? 마음을 왜 그렇게 모질게 쓰냐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깨 위에 그건 장식이냐고.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왜 뭐든 다 며느리 어깨에 짊어지우려고 하냐고. 그게 당신한테 말하기에는 좀. 그리고 우리 딸이 이렇게 된 거는 다 며느리 잘못이에요. 아니, 애랑 같이 살면서 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야지. 어쩜 애한테 신경을 하나도 안 써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럴 줄 알았으면 며느리한테 맡겨놓지 않는 건데. 제 탓하기 전에 잘 생각하세요. 저는 이미 어머님께 아가씨 맡기 싫다고 말했어요. 이런 일은 예상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아가씨와 관련된 건 남편이 책임지기로 했는데 왜 저한테 불똥이 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미 저희 집 왔을 때부터 그 불륜남 만나고 있었어요. 찍힌 사진만 봐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카톡 내역도 저희 집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제가 관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고 제가 신우에 대해 뭐라고 하면 남편이 저한테 엄청 난리쳤거든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렇게 화내냐고요. 그 뒤로는 주의도 주지 않았고요. 제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해요? 시모가 필사적으로 자신과 신우 탓이 아니라고 시부에게 변명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시부는 시모와의 결혼이 재혼이었거든요. 시부의 전처는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돈까지 들고 아들 내버려 두고 집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부는 불륜이라는 걸 가장 싫어하고요. 그걸 알고 있으니 빨리 딸아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두 모녀에게 이용당한 거고요. 어떻게 구슬렸는지 제 말은 믿지도 않았으니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당신 딸 관리를 왜 며느리한테 맡겨? 그래놓고 지금 나한테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불륜?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 당신 딸한테는 10원 한 장 안 줄 테니까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 내 딸처럼 키워보려고 했더니 아주 근본부터 썩었네. 내가 뭘 싫어하는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당신이 자식을 이따위로밖에 못 키웠다는 것도 아주 큰 실망이야.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외동딸이 저 따위로 큰 거야? 시부 말에 시모는 부들부들 떨며 빌더라고요. 여보, 제발 용서해줘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애가 그런 일 한 줄 몰랐단 말이에요. 아직 대학도 남아있는데 지원을 끊어버리면 애 학교 졸업은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요, 여보. 봐줘? 뭘 봐줘? 남의 가족 파탄 내는 거 내가 고스란히 당했던 거 딸년이 지금 남의 집에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 오빠 가정까지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 시어머니 시누이라고 아주 작정들을 하고 며느리를 괴롭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보, 괴롭히다니. 여보, 우리는 절대 그럴 생각으로 애 맡긴 거 아니에요. 다 며느리를 위해서였고 애가 안 생기는 게 가엾기도 하고. 그럴 생각이 아니면 애는 왜 맡기려고 한 거야? 딸이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지가 책임지면 되지 어디서 책임을 전가해? 혹시라도 딸이 지 자식 키우겠다고 했으면 나도 딸의 마음 기특해서라도 지원해주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이게 뭐야? 집안을 완전 풍비박산을 내놨잖아. 나는 내 가족 중에 저런 인간 있다는 거 용납 못해. 그러니까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시모와 신우는 시부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도 반성은커녕 용서만을 바라는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도 생기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는 벙찐 얼굴로 시모와 신우만 바라보던 남편에게 미리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이혼 서류야. 그거 작성한 대로 제출할 거야. 내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신우 말만 듣고 애 데려오겠다고 혼자서 결정했지? 어떻게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나한테 맡길 생각을 해? 여보, 나는 정말로 동생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줄은 몰랐어. 속아 넘어간 거 이해할 수 있어. 아가씨가 속이려면 다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당신한테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했으면 최소한 스스로 알아보려는 생각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작정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잖아. 내가 받은 배신감이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유산 2번 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사람을 죄인 취급했잖아. 시어머니랑 둘이서. 나는 더 이상 그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지는 않아. 여보, 다시 생각해봐. 이대로 이혼한다고 당신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당신 아이까지 생겼는데 몸 더 챙겨야지, 응? 내가 다 할게. 내가 당신 대신 다 해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말하지 마. 내 애는 내가 알아서 키워. 왜? 또 유산할 거 뻔한데 뭐하러 잘해주니? 당신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그렇게 생각하더라? 어차피 나한테 문제 있어서 유산되는 거고 그걸로 유별난 척 다 한다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알아. 행동에서 그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애한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또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관심 꺼. 넌 내 애한테 신경 쓰지 말고 신우 애한테나 신경 써. 저와 남편의 대화를 듣고 있던 시부가 다시 버럭했어요. 지금 너희 뭐라고 했어? 지금 며느리 임신했어? 너는 그걸 알면서도 며느리한테 애를 보낸 거야? 이 미친놈이. 아우, 속 터져, 속 터져. 집구석이 완전 개판이야. 넌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도대체 뭔 짓을 어떻게 하면 며느리 입에서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와? 그것도 임신한 며느리한테서. 그날 시댁 분위기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시부는 열에 뻗쳐서 씩씩대고 있었고 신우와 시모는 생각보다 큰 시부의 분노에 눈치만 보고 있었죠.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할지 예상도 못해서 그런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바구니의 아기는 빽빽 울어대고요. 저는 그런 시댁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저도 제 애를 지키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가씨, 어머님, 2분이서 제 욕하는 거 처음부터 알았어요. 제가 이혼하니까 속 시원하시죠? 마음 편하게 잘 지내세요.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나랑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애가 어떻게 되든 상관도 하지 말고. 내 뱃속에 애가 태어나도 당신한테는 아무런 권리도 권한도 넘겨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알고 이혼 진행할게.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시댁에서 나왔어요.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항상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신우와 시모가 절절 매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그렇게 이혼하고 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친정에서도 제 상황을 알고
혼내기보다는 보듬어 주어서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지냈죠. 그리고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쁜지. 예쁜 아이에게 가족을 주지 못한 게 마음 아프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를 보듬어 줄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애가 100일이 좀 되기 전에 그 집안 소식을 듣게 됐어요.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렸더군요. 사실 시부와 시모가 재혼인데다가 남편과 신우도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이었거든요. 당시 시부의 분노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1년이나 지난 지금도 신우는 시부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가 지원해주던 것도 다 끊어버려서 대학은 중퇴하고 알바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신우가 지내는 원룸 월세도 벌어야 하고 상간녀 위자료비도 신우가 다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시부는 그 돈 죽어도 못 내준다고 해서 결국 신우가 직접 벌어서 지불하기로 했다나 봐요. 그리고 시무는 시부 곁에 간신히 붙어 있기는 하지만 신우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시부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해요. 맘 같아서는 신우를 도와주고 싶겠죠. 신우 애도 아직 어리니까요. 시부는 그 애를 자기 집에 절대 못 들인다며 못 박아버렸고 시모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게다가 사랑이라 믿었던 불장난은 결국 신우에게 상간녀라는 꼬리표만 남기고 사라져버렸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뿌린 대로 걷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애 100일 잔치 때문에 전 남편이 일하던 건물에 갈 일이 생겼어요. 사실 전 남편은 시부 명의의 건물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걱정하면서 들어가는데 관리인이 남편이 아니더군요. 혹시나 싶어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관리인 바뀌었나요? 예전 관리인이라면 몇 달 전에 교체됐어요. 건물주랑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둘이서 싸우는데 난리도 아니었죠. 두 사람이 싸워요? 두 사람은 부자지간인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혹시 건물주랑 잘 아는 사이인가요? 아, 네. 예전 관리인이랑 연이 있었죠. 그래서 없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싸우면서 일까지 그만뒀으면 좋은 상황은 아니겠다 싶었어요. 이혼 서류 정리되고 나서는 제 전화번호며 주소며 싹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 집안과 연결고리 하나 남겨두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연락을 받지도 않았지만 아주 우연찮게 전 남편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어제 새벽에 아기 분유를 주문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식혀서 그 전에 아이 분유가 모자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현관 앞에서 배송되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탁 거리는 소리와 동시에 문을 열었는데 거기 전 남편이 있더군요. 시부 건물 관리인 하다가 나와서 택배 배송하며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어색해져 버렸어요. 그때 남편이 묻더군요. 애는 잘 크고 있어? 응, 잘 크고 있어. 이젠 말도 조금씩 해. 그래?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 다행이네. 당신도 잘 지내지? 애는 여전히 당신이 봐주고 있어? 아니, 그 애는 동생이 보고 있어. 내가 봐줄 의리 같은 건 없지. 내 이혼은 어떻게 보면 동생 때문이기도 하니까. 그때는 진짜 내가 어떻게 됐나 봐. 왜 당신을 믿지 못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피가 통하는 동생도 아닌데 왜 당신보다 동생을 더 우선했는지도 모르겠고. 모르지.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신우가 해줬던 건지도. 관리인 일은 그만뒀어? 아버지가 그 일 다시 하고 싶으면 당신이랑 아이까지 다시 다 데려오라 하더라고. 그치만 내가 너한테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데려와. 게다가 당신도 엄마랑 동생한테 너무 당해서 그러고 싶지도 않을 거고. 맞는 말이었어요. 전 남편 놈이 만약 제게 재결합 이야기를 했으면 한 대 쳤을지도 모르지만 전 남편은 반성을 제대로 한 모양이더군요. 그렇다 해도 제가 전 남편과 다시 맺어질 일은 절대 없지만 말이죠. 그렇게 대화는 어색하고 짧게 끝났고 그 뒤로
남편을 마주친 일은 없었어요. 이혼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건 아이를 혼자서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는 점이었어요. 솔직히 아이 만들려고 일도 오래 쉬었고 완전히 경력단절 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독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것들이 있었지만 시도하다가 다 까먹어버릴 것 같아서 걱정만 하고 있던 차에 부모님 도움으로 결국 취직도 하게 됐죠. 그리고 육아도 부족한 부분은 친정 부모님에게 신세지고 있어요. 부모님은 저를 재혼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글쎄요, 저는 시집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좋더라고요. 사실 2번이나 유산한 경험 탓에 아이의 존재가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해요. 그만큼 절실히 원했거든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엄마가 되어보니 아이에게 유일한 하늘이 저라는 생각에 재우는 감히 꿈도 못 꾸겠어요. 물론 엄마는 딸 걱정하는 마음에서 권유했겠지만요. 저는 귀여운 아기 천사를 만난 것만으로도 더없이 행복하네요. 다들 제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제게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용기를 얻고 싶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